최서방, 네 나이더라. 아침잠 없어질 나이는 아닌데 무슨 일이고? 초가집에 출근을 다 하고. 아버님, 이거 보시죠. 예, 한도 제철이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한보철강 이야기인가? 사우가 검찰에 있어 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어떤 드라마일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작가명 산경이 326편으로 발표한 웹소설로 2017년 출간되었습니다. 웹소설계에서 재벌물이라는 장르를 혁신시킨 선구작으로 평가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이후에 웹툰도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각 시대의 큰 사건들이 시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총 4명의 대통령이 등장하고 월드컵, 서태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작가 산경은 웹소설의 머릿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인생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그는 은퇴한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물리부된 광산을 사더니 20억 원을 법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대치동 땅을 사고 거기에 음마 아파트를 지어서 2천억 원을 법니다. 연이어 그린벨트인 수서지역을 매입하더니 아파트를 지으려다 수서비리 사건으로 불법 행각이 드러나서 구속되었는데 3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부산의 금호철강을 인수하더니 당진의 한보철강을 건설한다고 은행에서 대출금 5조를 빌립니다. 짓다 말고 부도를 냈는데 대출금의 5%인 2천억만 당진에 사용했다고 밝혀졌고 그런데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핑계로 해외로 나가더니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다름 아닌 한보 정태수 이야기입니다.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한보그룹 계열사 21개가 연쇄 부도를 냈고 이어서 대우, 한라, 해태 등이 연이어 부도를 맞고 국가마저 부도 사태에 들어갔는데도 정태수는 구속이 되지 않았고 비자금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진도준뿐만 아니라 정태수가 2회차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닐까요? 작가 산경은 현재 50대 중반의 나이로 20세기 말에는 무역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정태수를 받고 그 이후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며 재벌집 막내 아들을 기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4조 2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사상 최대 규모의 부실 기업이 허무하게 채권단과의 매각 협상에 진양기 부회장 한보그룹이 모티브가 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틀이 되고 현대가 했던 일도 진양철과 진도준이 한 것으로 드라마 사이사이에 채워 넣었습니다. 사업성, 그 다음에 담보물, 이 세 가지가 게다가 작가는 한보철강의 정태수 같은 재벌 총수가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를 주인으로 계열사 사장을 머슴으로 표현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윤 팀장으로 대변되는 머슴의 모습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현우는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살아. 윤영우 씨 없어요? 내가
포기한 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처지를 비관하고 대입시험을 포기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선택은 최선을 다해 더 가난해지는 길뿐이었다. 대기업 말단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윤 팀장의 가족에게 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관통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버지의 정리해고, 덕분에 IMF 이후 폭락했던 순양생활과학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어머니의 묻지마 주식 투자, 아무 의심 없이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사들였으니까요. 그 사건 하나하나에 기업들의 승계가 얽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년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뭐예요? 시간 없어요. 서두릅시다. 아, 네. 부하 직원들에게는 하늘 같은 팀장이지만 어떻게 하면 팀장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재벌 총수 가족이 부르면 병기를 뜯어 고쳐야 하는 머슴일 뿐입니다. 비자금 리스트를 손에 얻게 되어 진성준에게 보고한 대가로 드디어 집사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윤 팀장은 결국 조세에 회피쳐 낯선 바닷가에서 최을을 맞이하고 맙니다. 집사는커녕 내 동댕이 쳐진 머슴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것은 상경 작가의 자기 고백일까요? 아니면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윤 팀장들의 독백일까요? 맏형이신 회장님을 반면 주인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1화에서는 승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느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인 건데? 그 기업의 가족들을 보면 처음부터 막장입니다. 뜻대로 해드리죠. 하지마.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아들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 버립니다. 비자금 6억 달러. 사촌들끼리 비자금을 두고 서로 뺏으려 싸우고 마이크로를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 내가 뭘 들고 왔는지 알면 3세 중 한 명은 원인 미상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양물산 주식에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산인 3% 지분을 캐스팅 보드 삼아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내 지분 그 배우를 밝히려고 합니다.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겠어요? 난 그날 왜 사고에 도대체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그 답을 가져와요. 어쩌겠습니까? 태어나보니까 제 할아버지가 진양철 회장님이신걸. 신도시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 장손. 지금은 순양물산의 주식을 하나라도 더 매수할 때죠. 제가 이 집에서 어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뭐 어른 역할이 별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지분도 나눠야 맞지. 성준이 승계 작업 시작하실 거다. 장자 승계. 엄마 집은 네 위에 다 얹어도 30% 어림도 없잖아. 내가 가진 순양생명 지분 다 도준이한테 넘기겠다고. 넌 영영 네 큰아버지들하고 지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네가 원하는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에 기업백년 연구소에서는 승계를 맞이한 기업의 모습을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 엿보려고 합니다. 총수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양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순양물산의 일대 주주가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내일 세금 다 내면서 사업하는 건 불가능해.
라는 믿음이 사업가들에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계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100년 기업의 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탈세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승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거죠. 대형그룹이 사세들 경영권 세습에 뭐 가진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야. 이상 재산 기업 상속하는 100년 연구소 문제가 있겠어요. 김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